안녕하십니까. 행정학 기본 강의 제7강을 시작하겠습니다. 행정학 기본 강의는 1% 행정학이라는 책을 교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7강의 주제는 질적접근법입니다. 교재 제1편 제7장 질적접근법이 강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적접근법의 핵심적인 방법론으로는 우선 이제 현상학적 방법이 있겠습니다. 현상학적 접근 방법이라는 건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죠. 우선 현상이 뭐냐 이런 것부터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현상. 영어로 이제 phenomenology라는 그런 개념인데요. 현상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 경제 현상이든 사회 현상이든요. 행정 현상이든 이것을 연구할 때 이거 물리적 현상하고 다르게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물체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건 물리적 현상이죠. 이것은 누가 봐도 동일하게 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물체가 떨어지는 원인 다 동일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건물 위에서 떨어질 때는요, 날고 싶어서 떨어질 수도 있고 살기 싫어서 자살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더 좋은 세계가 열린다고 생각해서 환상을 가지고 뛰어내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건물 위에서 떨어지는 것을 가지고 동일하게 저건 자살하는 것이고, 또 자살의 원인을 다 이것은 괴로워서 자살하는 것이다. 자살의 원인에 다양한 원인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뭐 고통스러워서 그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자살하는 것이다 라고 단정짓는 거, 자살의 원인을 고통으로부터만 찾는 거, 이것은 굉장히 이 현상을 물리적 현상과 동일한 관점에서 놓고 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현상이라는 것은 외부에 존재하는 객관적인 실체, 즉 사물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띵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아니라 experience일 뿐이다. 현상의 본질은 경험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건물에서 떨어질 때 그 떨어지는 원인을 알고자 한다면, 내가 비슷한 상황에서 내가 건물에서 떨어졌던 경험을 갖고 있으면 그 현상의 본질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살을 하는 사람이 자살을 하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할 때는 내가 자살의 충동을 느껴본 경험이 있다면은 그 자살을 하는 사람의 그 동기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현상학에서는 외부에 존재하는 행정 현상을 하나의 경험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 그 의미를 알아낼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지, 외부적 자극에 의해서, 원인이죠. 자극에 의해서 사람이 어떤 그 결과에 해당하는 반응을 보인다 라고 보는 이런 인과관계의 분석들을 거부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떠한 반응 내지는 결과를 보인다라는 것은 외부적 자극에 대한 수동적 대응이 아니라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독특한 경험 체계 안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 특수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의 어떤 행위의 의미를 알고자 하려면은 연구자는 이 외부 현상에 대해서 인과관계를 분석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연구자가 이 연구 대상과 동일한 경험치를 갖고 있거나 그런 경험치가 없다면 최대한 이 연구자가 갖고 있는 그 경험의 내용을 알아낼 수 있도록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면서 그 경험의 본질에 대해서 접근해 나가야지 그 현상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현상학적 전공법의 기본 아이디어입니다. 이런 것을 간주관성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는 것입니다. 현상학적 접근 방법은 참 여러 가지 행정 현상에 대해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의 이제 전통주의적 접근 방법에서는 어떤 그 교육 훈련을 시키면
행정 성과가 제고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교육훈련을 독립변수로 보고요. 행정현상, 행정성과가 제고되는 것을 Y로 보고요. 그래서 교육훈련을 어느 정도 증가시키면 행정성과가 얼마만큼 증가하는가 하는 것을 인과관계를 분석하려는 것이 전통적인 논리실증주의에 입각한 접근 방법이었어요. 그러나 이런 현상학적 접근 방법에서는 같은 교육훈련을 시켜도 행정인에 따라서 행정성과가 변하는 정도가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오히려 교육훈련에 따라서 행정성과가 달라질 수도 있죠. 예, 오히려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예, 이런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행정인을 다 동일한 사물과 같은 객체로 보지 말고 이 행정인들이 각각 개인들이 이 교육훈련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행정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학력이나 과거 경험이라든가 이런 그 개인이 갖고 있는 특수적 삶의 기반에 따라서 어떻게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지를 알므로써 이런 행정인들이 같은 교육훈련을 받아서도 행정성과에 대해서 다른 결과를 초래한다라는 점을 이해해 나가는 이런 접근법을 하기 때문에 연구자는 끊임없이 행정인에 대해서, 즉 조사 대상에 대해서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들의 그 현상을 이해하려는 이런 접근법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학의 그 현상학적 접근법은 기존의 계량적 접근 방법이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면서 행정 현상의 본질을 보다 더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상학적 접근 방법은 그 전통적 행정학의 접근 방법들이 갖고 있는 지나친 과학주의의 문제점들을 비판하면서 그 행정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현상학과 함께 질적 접근 방법으로서 소개되는 또 하나의 대표적인 접근 방법이 이제 비판 이론적 접근 방법입니다. 이 비판 이론적 접근 방법은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성립한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 이론 접근법을 지칭을 하는 것인데요. 이 비판 이론이라고 할 때 이 비판, 크리티사이제이션이죠. 이 비판이라는 개념을 좀 새롭게 봐야 됩니다. 이 비판이라는 것은 단순히 무엇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기존의 어떤 이론이라든가 지식, 뭐 이데올로기도 좋습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그것이 어떤 것이 참이라고 보는 것이죠. 우리가 진리라고 이미 전제하고 있는 각종의 사실들이 사실상 그것이 참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그 전제를 허물고 들어가서 그것이 그 어떤 그 지식과 명제들이 참인지 아닌지를 새롭게 분석해내서 그것이 거짓임을 밝혀내는 것, 이것이 비판의 기본 개념입니다. 그러면 학자들이 해야 될 것은 기존에 존재하는 이데올로기라든가 이론이라든가 명제들의 그런 참과 거짓을 분석해냄으로써 비판을 하게 되는데요. 그럼 비판을 통해서 알아낸 어떤 잘못된 명제들이 있다, 잘못된 이데올로기나 이론들이 있다 했을 때 그것을 통해서 이것을 계몽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알림으로써 이 계몽을 통해서 사회의 변화를 추구해 나가는 것, 이것을 실천이라고 합니다. 학자들이 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비판과 실천이지 어떤 외계 현상에 대한 인과관계를 계량적으로 분석해내서 모델을 정립하고 이론을 만들어내는 그런 접근 방법으로는 사회 현상의 본질을 이해할 수도 없고 그리고 사회 변화를 일으키지도 못한다.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질적인 효과를 도출해내지 못한다라고 비판하는 것이 이 비판 이론의 접근 방법입니다. 비판 이론 접근 방법은 특히 자본주의 사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구조적 모순에 대해서 많이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이 막시즘에 대한 하나의 그 반대로서 새로운
접근법으로 등장한 것인데요. 막시즘이 기존의 그 프롤레타리아 혁명에 의해서 자본주의 사회가 전복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론을 제시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그 급격한 사회 변동 이론이 현실에서 제대로 한계에 직면하면서 그런 그 정통 막시즘에 대한 대안으로서 등장한 것이 네오막시즘이었고요. 이 네오막시즘은 사회 변혁을 통해서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점을 해결해 나갈 수 있고, 그 모순점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회 현상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아내는데, 그 알아내는 것의 출발이 비판이었고, 그 비판의 대상은 핵심적으로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이죠. 예. 예. 바로 이 이데올로기가 갖고 있는 허위, 잘못된 거, 이런 것을 분석해냄으로써 자본주의 사회가 갖고 있는 모순점을 밝혀내고 그것을 일반인들에게 알려서 그 자본주의 사회를 점진적으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다라는 이 실천론, 이것이 비판 이론의 접근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그 문화 산업에 있어서 요즘 뭐 그 대중가요계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젊고 그다음에 굉장히 그 날씬하고 그다음에 외모가 출중한 그런 뭐 가수라든가 배우들을 그런 무대에 세워가지고 대중문화들을 이끌어 가는데요. 그것이 아름다움이다 라고 이렇게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한 인식들을 우리는 통틀어 이데올로기라고 지칭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데올로기라는 건 반드시 뭐 민주주의라든가 아니면은 뭐 보수주의, 진보주의, 뭐 좌파, 우파 이러한 정치 이데올로기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것이 참이다, 거짓이다라고 전제하는 대부분의 지식 체계, 이런 것들이 다 이데올로기에 포함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 중에서 자본주의 사회의 핵심적인 어떤 그 재생산을 하는데 기여를 하는 이데올로기들을 뽑아가지고 그것을 핵심적으로, 그 이데올로기가 왜 만들어졌으며 그 이데올로기가 어떤 면에서 거짓인지라는 것을 밝혀내는데 중점을 뒀던 것이 네오막시즘의 한 분파인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였고요.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들이 주창한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이 비판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 성공할 수 있고 소득 수준도 올라간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빈곤의 원인을 개인의 무능력이다, 이렇게 분석하는 거, 인과관계를 설정하는 거, 이 자체가 이데올로기라고 보는 것입니다. 과연 그러한 인과 분석이 참인지 거짓인지, 그리고 그러한 인과 분석이라는 것은 어떤 구조에서 나온 것인지를 분석함으로써 이 자본주의 사회가 은폐하고자 했던 그런 모순점들을 파헤쳐 나가려고 하는 것이 이 비판 이론의 기본 아이디어예요. 결국은 이 비판 이론이라든가 앞서 말했던 현상학이라는 것은 이제 행정 현상을 수행하는 행정인들, 이 관료들을 수동적인 객체로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외계에 존재하는 하나의 사물처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행정인들이 능동적으로 사유하고 스스로 조직에서 행동하고 어떤 성과를 도출해내는 능동인으로서 바라보면서 이 행정인들이 자신이 처하고 있는 행정 현상에 대해서 자기가 새롭게 어떤 그 이데올로기의 모순을 파헤치고 비판하면서 사회 문제를 변혁하는 것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안내하자라는 점에서 이 비판 이론은 행정학에 있어서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행정학의 질적 연구 방법의 대표적인 양대 축을 소개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질적 연구 방법을 아우르는 근본의 그 사고 체계를 우리는 통틀어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 탈현대주의라고 지칭을 합니다. 현상학과 비판 이론을 아우르는 그런 사고 체계로서 등장한 것이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질적 연구 방법이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성장시키는데
역할을 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아이디어는 근본적으로 이제 근대성에 대해서 대항하는 개념이죠. 이 근대성과 탈근대성은 서로 대칭적인 위치에 있는 개념인데요. 근대성이라는 것은 서구 사회에서 자본주의 체제가 성립하면서 나타난 전반적인 어떤 그 속성들, 사고 체계 이런 것들을 아우르는 개념입니다. 근대성의 기본 핵심적인 개념은 우선 역사의 진보성이에요. 오늘의 역사보다 내일의 역사가 낫다. 오늘은 분명 어제보다 낫다. 이런 아이디어가 근대성이고요. 그러므로 이 인간의 역사가 선형적으로 이렇게 발전해 나간다라는 그런 전제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하면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가, 그 원인을 알려면은 우리는 과학에 의존해야 된다. 이 과학의 근본은 인간의 이성으로부터 나는 것이고, 이성의 완전성을 믿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이 외계 현상에 대해서, 그것이 자연 현상이든 사회 현상이든 그것을 완벽히 이해해낼 수 있고요, 그것을 알아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어떠한 문제도 인간의 이성은 해결해낼 수 있다. 그러한 이성이 만들어낸 산출물이 과학이고, 과학을 통해서 만들어낸 모든 지식체계가 인간 사회에 직면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역사는 앞으로 나아갈 것이고 더 발전할 것이다 라는 믿음체계가 근본적으로 근대성의 기본 아이디어예요. 이러한 아이디어에 근거해서 여러 가지 학문체계들이 분화돼서 발전했습니다. 즉 영역의 세분화들이죠. 끊임없이 세분화되었고, 그래서 인간의 몸도 끊임없이 분화해서 지금 인간의 그 DNA까지 분석을 해서 생명의 근원까지 알아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주의의 근본 아이디어는 분해입니다. 끊임없이 나누고 자르고 분해하면 알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보세요. 탈근대주의, 즉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근대주의를 비판하는 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과연 인간의 몸이라든가 특히 꽃을 우리가 끊임없이 나누고 낱낱이 자른다고 해서 꽃이 어떻게 해서 향기를 발산하는지의 원인을 알아낼 수 없듯이, 우리가 인간 현상들을 세세하게 자르고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그 현상의 본질을 알아낼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비판하는 것이 탈근대성이에요. 그러므로 탈근대성은 역사의 진보를 반대합니다. 역사가 과연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을 것이냐, 그러한 진보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이건 불확실성입니다. 역사는 분명한 것이 아니라 불확실한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행복은 국가라든가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스스로 찾아가는 것이다. 역사라는 거대한 틀거리 속에서 개인들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능동적으로 자신의 역사를 창출해낼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탈근대성이고, 국가는 단순한 개인의 연합체에 불과할 뿐이다 라고 보는 것이 탈근대성의 기본 아이디어예요. 그리고 어떤 사물이나 외계 현상을 낱낱이 쪼개고 분해해가지고 그것을 알 수 없듯이, 이제 탈근대성은 그것의 원인을 해체합니다. 해체해서 그 원인, 인과관계에 대한 기존의 지식의 틀거리들을 낱낱이 파헤쳐가지고 그것이 어떤 이데올로기에 근거해서 만들어졌는지를 파악함으로써 그 이데올로기가 은폐하고자 했던 숨은 진리들을 다 파악해서 그것을 낱낱이 알아내고 그 문제점을 시정해 나가고자 하는 것, 이것이 탈근대성의 기본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탈근대성이 주장한 대표적인 그 방법론 중에 하나가 이제 담론이론이라는 것입니다. 이 담론이론이라는 것은 이 교재의 그 탈근대성과 관련해 가지고요, 제 3절에서 소개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행정 현상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 우리가 정책 결정 과정이다, 뭐 또는 집행 과정이다라는 것을 전통적 행정학에서는 그냥 정책 결정이라는 것은 목표의 합리적 분석과 선택 과정이다, 뭐
뭐 그다음에 집행 과정이라 하면은 어떤 자원을 투입해서 그것을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이다. 뭐 이렇게 합리성에 근거한 분석을 하는 것이 전통 행정학이었어요. 그러나 담론 이론에서는 그러한 정책 결정 과정을 합리적 선택 과정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담론 이론에서는 그런 정책 결정 과정을 의미 포착 과정으로 봐요. 예, 의미 포착 과정이라는 거는 그 행정의 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참여자들이 자신의 어떤 목적을 어떻게 발현을 하고 그것들이 융합이 돼서 조정되고 그래서 통합된 결과가 나오는지 그런 과정을 만들어내는 역동적인 장으로 보는 것이고요. 행정의 과정을 단순한 정책 결정 그다음에 자원 동원, 집행, 그다음에 평가, 뭐 환류, 뭐 이런 순환 과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동적인 에너지 영역으로 본다. 그러므로 행정인이 추구할 것은 그 행정의 영역에서 즉 에너지장에서 다양한 참여자들이 분출하는 그런 에너지들을 서로 융합해 가지고 조정을 하는 그런 조정 능력이 핵심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그 에너지 영역이라고 지칭이 되는 행정의 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참여입니다. 이제 시민들은 행정 서비스를 그냥 수동적으로 구매해서 소비하는 그런 소비자의 위치에서 능동적으로 에너지 영역에 참여해 가지고 행정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이렇게 만들어가는 능동적 참여자로 위치를 전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담론 이론에서는요, 그 정책 결정 과정에서부터 정책 집행 과정에 이르는 행정의 전반적인 순환 과정을 하나의 그 의미 포착 과정으로 보고요. 그래서 그 각 주체들의 능동적 참여를 강조하는 바입니다. 그 참여의 장에서는 항상 그 동등한 질량의 그 정보와 권한을 가지고서 있을 때 그러한 참여가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런 참여들이 서로 융합되는 과정을 우리는 담론, 즉 영어로 이제 디스코스라고 하죠. 서로 대화를 나눈다, 뭐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담론을 통해서 행정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이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담론 이론 분석에서는요, 행정 현상과 관련해 가지고 그 참여자들 간의 의사결정 과정을 상당히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참여자들이 어떤 참여자는 많은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고 또 많은 대화의 채널을 가지고 또 많은 정보를 제공을 하는 반면 어떤 참여자는 상대적으로 더 적은 참여와 정보 이런 네트워크를 이렇게 갖고 있다라는 그런 특성들을 통해서 그런 정보의 양, 그 다음에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하나의 권력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권력의 불균등함이 결국 이런 동적 에너지장인 행정의 장에서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특정한 정책을 산출하도록 만들어낸다라는 어떤 사례 분석적 접근 방법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구자는 그런 행정 현상에서 이루어지는 동적인 그런 재반 과정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참여해 가지고 관찰하는 이런 접근 방법을 통해서 행정 현상의 특징을 분석해내려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담론 이론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분명히 모더니즘에 대한 대항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은 지금 두 개의 수레바퀴처럼 지금 함께 굴러가고 있으며 우리는 그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의 한 가운데에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행정 현상은 모더니즘이 갖고 있는 과학주의, 객관주의라는 측면과 그 다음에 포스트 모더니즘이 갖고 있는 탈과학주의, 그 다음에 주관주의적 측면 두 가지 축 안에서 행정인이
객관적인 존재이면서도 주관적이고 능동적인 실체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지금까지 행정학의 질적 접근 방법에 대한 강의를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